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가주어죠. 등장인물이 영웅이 되는 거. 악당과 반대로. 이게 진주어죠. 투부정사가 진주어고요. 이 앞에 있는 등장인물은 의미상의 주어죠. as opposed to 주체 뭐뭐와 반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장인물이 악당과는 반대로 영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술적, 오락적 묘사에서, 예술적 오락의 어떤 묘사에서 그것은 필수적이야. 작가가 설립하는 거, 긍정적인 관계를 뭐 사이에? 주인공, 프로테거니스트, 주인공과 청중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술적 오락의 어떤 설명이 있어서, 묘사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형이죠. 이리즈 형사, 후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극의문이죠. 그리고 부사적용법의 목적 못막이 위해서 in order to죠. 못막이 위에서. 야, 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비극과 불행이 draw out an emotional response. draw out이 뭐야? 산출하다. 응? 산출. 뭐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draw가 뭐야? draw. 끌다죠, 끌다. 밖으로 끄는 거니까 끄집어내는 겁니다. 감정적인 반응. 시청자에게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뭐야? be adjusted. 뭐 돼야 돼? 조절돼야 돼. 또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하고 같은 스웨드 to 같죠? 뭐 하기 위해서? 인식되기 위해서. 뭐로써? 이때 as는 뭐뭐로써죠? 네. 뭐뭐로써 인식되어지다. 친구 또는 적으로서 인식되기 위해 등장인물이 조정되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likewise 그 대사 뭐 사이에 친구 그리고 적 사이의 대사는 분명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 네.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명사적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컴마가 있다는 거는 문장에 영향을 끼치 않겠죠. 않겠죠. 그러면 부사절이야. 그럼 부사절이라는 건 수치가 있으나 마나인데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뭐뭐이든 아니든이야. 이해갔습니까? 왜요? 해석이 그렇게 돼요.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이에요. 인지 아닌지 명사적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거고 이건 동사 수식하는 거죠. 부사니까. 그 묘사가 픽셔널 가상적인 것이든 또는 다큐멘터리 사실 기록인 것이든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필이 느끼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그 누군가가 누구야?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이유는 원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소유격이 없다고. 소유격은 문장에 영향 끼친다고 해서 안 끼친다고 했어. 안 끼친다고 했어.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요? 네. 다시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 이롭게 해. 완벽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 알겠어요? 어떤 설명이나 묘사가 가상이든 사실 기록이든 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 주인공이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 이롭게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이 후즈는 됐어. 그리고 즉 이 콜론은 부연 설명이 즉 주인공은 worthy 가치가 있는 동료이거나 귀중한 동맹이야. 이해가? 다시요. worthy가 뭐야?
가치가 있는 동료 또는 귀중한 동맹이다. 또는 동맹일 것이다. 봐. is가 되면 동맹이다. 단정하는 거고 가치가 있는 동료, 귀중한 동맹이다고 우드비는 추측이야. 조동사 우드는 뭐야? 추측, 뭐뭐일 것이다. 근데 강한 추측이야. 가치가 있는 동료거나 또는 귀중한 동맹일 것이다. 왜? 우리 이렇게 해주니까 그의 행동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 액션 영화, 폭력적인, 이건 격렬한 또는 폭력적인 거든.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가 뭐야?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dozen of가 뭐야? dozens of. 수십의 이런 뜻이지. 수십의. hundreds of는 수백의. thousands of는 수천의. 뭐야 이거? dozens of는 수십 개의 이런 뜻이야. 수십 개의. 뭐야? incidental? 부수적이냐? 다시. 어떤 폭력적이거나 격렬한 액션 영화는 가득 차 있어. 수십 명의 부수적인 죽음. 누구의? 그 사소한 등장인물. 주인공이 아니야. 사소한 일이니까. 그지? 사소한 등장인물의 부수적인 죽음. 그러니까 뭐 시체 역할이 뭐 이렇게 전쟁 영화야. 여기 막 기관총으로 막 쏴. 저기서 막 몇 명이 막 쓰러져. 20명이 쓰러져. 부수적이죠. 뭐 이렇게 메인이 아니야. 메인이. 주요한 게 아니야. 부수적인 사망이야.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 사소한 등장인물들은 뭐야? 리을이 부정이지. 거의 못마지 않다지. 거의 반응을 끌어내 못 끌어내. 청중에서 못 끌어내. 인어도 도범하기 위해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부사등용법의 목적. 이것도 부사등용법의 목적이 부사니까 필요가 있어 없어? 친절하면 컴마 찍어주는 거야. 안 찍어도 뭐라고 할 수 없어.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강한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청중은 감정적으로 투자되어져야 돼. 어디에? 등장인물에. 뭐로써? 동맹이나 또는 적으로서. 이 서먼이면 원래 서먼이 나오고 성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 이거 뭐 엔드라고 서먼이 뭐 이게 접속사 엔드라고 치면 대명사는 his or her action이라고. actions 아니, 여기 actions라고 했잖아. actions benefit.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someone하고 뭐하고 같아? 그 또는 그냐고 같잖아. 네.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맞는 대명사의 그런데 이게 소유격이잖아. 그러면 이 and 이 소유격을 합쳐서 후제라고 한다고. 근데 후제가 소유격을 가져가도 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꽉 찼다고.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얘기야. 자꾸 연습하셔야겠죠? 볼게요. 야, 추정해보자. 적어도 몇몇 동물은 뭐뭐 할 능력이 있대. 생각할 능력이 있어. 뭐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뭐하고 같아? in spite of 같아.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 얘가? 만약에 이거를 뭐 올도로 바꿔봐. 올도는 접속사지. 접속사라는 거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 주어가 지금 복수니까 they야. 비록 그들이 they are they lack a language. 언어가 부족할지라도. 이해가 갔어? 이것이 not necessarly가 무슨 뜻이라고? 부분 부정이라고. 무슨 부정? 부정. 부분 부정이야. 부분 부정.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개념을
이때 who는 왜냐면이야. 왜냐하면 몇몇 형태의 생각이 비개념적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몇몇 형태의 생각이라는 건 비개념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이 곧 개념은 아니라고. 그럴 수가 대부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다람쥐를. 근데 그 다람쥐는 뭐 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어떻게 갈지. 이 get이 가다야. from이 나오면 뒤에 동그라미 쳐야 돼. to에 A에서 B까지죠. 네. A에서 B까지. 즉 그녀가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봐 여기 대시 생략됐지. 브랜치 뒤에 뭐가 생략됐어? 네. 네. 생략됐다는 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목적으로 가져가서 목적어 없어. 그럼 목적어 갖는 애가 누구야?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지. 네. 지금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없는 거야. 그 다람쥐가 서 있는 현재 currently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로부터 앞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까지 얘가 앞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까지 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라고. 니는 의인화라고 들어봤지? 의인화. 네. 뭐 사물이라든가 동물을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 왜 여기 왜 후가 왔겠어? 다람쥐인데. 똑같아 영어도. 원래 위치를 써야 되는데 의인화한 거야.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아니야.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한 것을. 단지 그들은 그것이 필요 없어. 개념이 필요 없어. 이 구체적인 형태의 생각에 대해서 개념이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이것도 컴마가 있으니까 부사준용법이고 이 for us는 의미상의 주어야. 말하기 위해서 동물이 개념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돼. Not only for us A뿐만 아니라 B도. 그녀가 생각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특정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가 뭐라고? 그녀가 생각할 능력이 있고 그녀가 특정 구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n principle이 뭐야? 원칙적으로 그녀는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어. 노어가 뭐야? 역시 원모가 아니다지. 역시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가 없어. 그것은 충분해. 충분할지 몰라. 그녀가 뭐하는 이승 가주어야. 그녀가 뭐하는 것? 능력을 갖는 것. 이미지로 생각할 능력을 갖는 것이면 충분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 나무까지 해서 저쪽 나무까지 뛸 때 일반적으로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저기까지 뛰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떨어지면 뒤지지 않을까? 또 떨어지면 부러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나무까지가 날 버틸까? 어떤 생각이라는 걸 갖고 또 개념화를 시키잖아. 근데 동물은 똑같은 생각을 할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 그렇다고 생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이미지 정도는 떠올릴 것 같아. 자기가 저기까지 날아가는 이미지 같은 정도까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야. 꼭 개념이 없어도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대해. 근데 그 나무는 뭐야?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다른 길을 택할 수, 시도할 수 있는 나무. 그녀가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다시. 그녀가 정신적인 어떤 지도를 만들어. 나무에 대한. 그리고 그녀가 다른 길을 시도할 수 있는 나무.
나무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어. 정신적인 지도. 이게 이미지지.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고. 이해갔어? 응. 그래서 좀 두세 번 읽으면서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얘다면 얘 정도로 얘인데?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또 중요하고. 여기서 가리키는 대의가 뭘까? 무슨 말이겠어? 네. 그래서 만약에 C번인지 아닌지 헷갈린데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 대의가 난단 말이야.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개념을 소유한다고. 대의라는 거 복수거든. 근데 앞문장의 복수는 이 어떤 생물이 개념을 소유할 거 아니야. 여기서 생물이 나온 건 동물밖에 없어. 대의가 가리키는 건. 이해 갔어요? 30월입니다. 카텔리지, 연골이라는 건 특히 중요해. 건강적 기능이. 관절, 조인트는 관절이죠. 관절의 건강 기능에 중요해.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무게를 견딘다면. 너의 무릎처럼. 아시겠죠? 첫 줄만 한번 볼까? 이 관절의 쥐어짜기. 뭐, 이라고 있잖아, 이거. 뭐 가리키지? 네. 그 가리킬 대상이 있냐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러한 관절의 쥐어짜기. 이건 이미 앞에 관절의 쥐어짜기가 한번 나왔어야 돼. 여기 스퀴즈는 쥐어짜기가 있지. 그러면 얘는 이 B 뒤에 와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 그러면 뭔가 얘기하고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봐. 네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너의 내부의 작동을. 왼쪽 무릎에 너의 내부의 작동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네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네가 너의 무게를 이동할 때 왼쪽 무릎으로부터 왼쪽 다리로부터 오른쪽 다리로 너의 무게를 이동할 때 왼쪽 무릎의 압력은 방출되어져. 그치? 봐. 왼쪽 무릎에 왼쪽 발을 디뎠어. 그러면 왼쪽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지. 네. 근데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왼쪽에 있던 압력이 더 강해져 풀어져. 오른쪽으로 가잖아, 왼쪽에 있던 무릎이. 그 오른쪽으로 무게가 이동하면서 왼쪽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돼? 풀어줘요. 풀어지지, 릴리즈가 되겠지. 네. 그리고 그 관절에 이러한 쥐어짜기, 아니, B로 가봐. 왼쪽 무릎에, 그리고 나서 왼쪽 무릎에 연골은 들어 마셔. 들어 마셔? 이게 뭐냐? 윤활렉? 윤활렉을 들어 마셔. 근데 똑같은 방식이야. 뭐와? 스폰지가 액체를 들어 마시는 것과 물이 놓여졌을 때. 연골이 저거라고 생각해봐. 스폰지라고. 왼쪽을 내딛었을 때 이 스폰지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압축되어져. 압축되어져. 압축되지. 그리고 이게 다시 오른발로 무게가 옮겨간다고 했지? 오른발로 옮겨가면 압축됐던 스폰지가 어떻게 돼? 쭉 다시 펴지지. 네. 펴지면서 주변에 있던 액체를 쭉 다시 빨아들일 거잖아. 네. 그게 드링크 인이야. 들어 마시는 거야. 왜? 무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해가? 네. 네가 또 다른 발자국을 뗄 때, 그리고 무게를 다시 왼쪽 발, 오른쪽에서 다시 무슨 발로? 왼발로 전송할 때. 야, 여기가 왼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났지? 그럼 무슨 부사절이야? 시간? 자죠. 부사절이니까 그 뒤에 주절이 나오겠지? 그 많은 액체가 쥐어 짜죠. 뭐 밖으로? 연골? 밖으로 쥐어 짜져 나오겠지, 이번엔.
네. 왼쪽이 압축됐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네. 왼쪽이 압축됐다가 쭉 다시 압축이 풀리면서 이 연골이 주변에 있던 액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지. 네. 근데 다시 왼쪽으로 오른발에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다시 무게가 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연골에 있던 그 연골에 있던 그 액체가 연골 밖으로 쥐어짜져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이러한 관절의 쥐어짜기, 관절에게 쥐어짜기는 뭐 밖으로? 연골의 안팎으로. 얘가? 응. 그러니까 무게가 실리면은 연골 밖으로 관절액이 나갔다가 스펀지를 쭉 누르니까 압력이 풀려지면 다시 주변에 있던 뭐를 액체를 연골액을 쭉 다시 빨아들일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그 연골 안팎으로 그 관절액을 쥐어짜는 것은 돕는다. 그것이 뭐하도록 반응하도록 해서 헬프는 이 목적 보호자리에 두 가지가 온다고. 뭐가 와?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의 원. 원형이 온다고. 투 리스판드 해도 돼. 알겠지? 네. 반응하도록 돕는다. 뭐에 반응하도록? 압력이 어프는 압력이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고 오는 압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반응을 돕는다 이런 얘기야. 걷는 것에. 얘가 네. 좋은데? 뭐 없이 부서지는 거 없이 압력하에. 그러니까 연골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해? 연골? 액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잘 작동하려면 연골액이 관절액이 연골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게 스폰지처럼 잘 돼야 부상이 있어 없어? 없음. 그 부서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네. 좀 화장실 하는 거. 어쨌든 야 피겟은 놓는다. 똑같은 양의 물을 이해가죠? 어디서 넣어? 두 개의 다른 유리잔 안에 넣는데 알겠죠? 그래서 뭐랬어? 똑같은 양의 물이야.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 하나 그리고 넓은 유리잔 하나. 근데 양은 어떻다고? 이런 유리잔이 있고 이런 유리잔이 있는데 들어가는 양은 다 1리터씩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요청했어. 애새끼들이 비교하도록. 봐, 에스크는 목적 보호자리 모으는 동사야? 투부정사 오는 동사야. 아시겠죠? 네. 두 개를 비교하도록 요청했대. 그, was seven. 6살, 7살보다 더 어린 애새끼들. 한 네다섯 살 되겠죠? 걔들은 말해. 키가 큰 좁은 잔이 더 많은 물을 지닌다고. 그러니까 딱 봐도 얘가 이제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A란 잔이 더 많은 물을 갖고 있다고 했대. 근데 어떻다고 해서 좀 전제 조건이 양이 똑같다고 했지. 네. 왜냐하면 그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은 알아내. 부피, 볼륨이 뭐야? 부피의 어떤 보존 법칙. 컨서베이션의 보존이지. 부피의 보존에 대해 알아내. 스스로. for themselves가 스스로지. 그들 스스로. by ing 뭐뭐 함으로써. 물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오히려 갑자기 오히려 피겟은 주장해 아이들의 이해 여기 이상한데 오히려 피겟은 주장해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잔은 어땠어? 처음에는
키가 큰 게 많은 양을 수용한다고 했다가 네. 결국 그들이 물의 보존 법칙을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뭐 때문에? 물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알아내는 거지. 네. 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성은,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비교야. 그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그 알아내는 방법이 이해하는 도덕성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이 물잔을 이해하는 방법과 같다. 물의 부피를 이해하는 방법과 같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없어. 그 도덕성을 타고나는지 또는 아이가 성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학습하는지. 이네이트가 뭐야? 타고나요, 타고나.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져. 아이였을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여기도 뭐라고 했어? 물의 부피를 아는 방법은 물을 컵을 가지고 놀 때 그랬다는 거잖아. 근데 스스로 만들어진대. 도덕성이. 뭐 할 때? 다른 아이들과 놀 때. 물컵도 물컵을 가지고 놀 때 물의 부피에 대해 가늠하는 능력이 생기고. 얘가 경험으로서 아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긴 유리잔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물잔을 갖고 놀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랬던 것처럼 도덕성에 대한 이해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다 보니까 그때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힌트는 갑자기 3번에서 오히려 이 레러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조금 이상해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 야, 교대하는 거. 테이크 턴이 뭐야? 교대하지. 교대하는 것은 뭐 같아? 물을 게임에서 교대하는 거? 맞죠? 이리저리 물잔 사이에서 물을 이리저리 붓는 거와 같아. 아, 게임에서 교대하는 거. 게임 얘기 왜 했냐?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 게임을 하면서 놀잖아. 네. 게임하면서 놀다 보면 꼭 못된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반칙하고 뭐하고 하는 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질서를 깨닫게 된다고. 도덕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저는 게임할 때마다 싸가지가 없어. 규칙을 위반해. 무겨. 이것처럼 우리가 물잔에 얼마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뭐와 같아? 물잔 사이에다가 물을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해보면서 하는 거라고. 얘가? 네. 게임에서 교대하는 거는 아이들과 놀면서 도덕성을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물을 이리저리 부어보는 거, 물잔 사이에서. 이거는 물의 양을 가늠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아이가 원스가 뭐야?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일단 뭐뭐 했을 때, 일단 아이가 도달했을 때, 5세에서 6세에 나이 도달했을 때, 어,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함께 해결하는 것. 동명사가 저거지. 얘가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워크아웃, 해결하는 것. 이것이 도움을 줘. 그들이 배우도록. 어떤 공정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파는 비교과 강조죠. 뭐보다? 어떠한 가르침보다, 성인들로부터의 가르침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도덕성을 배우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인들로부터 그 도덕성을 직접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놀면서 배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물잔의 양이 많은지 적는지 그 깨닫는 게 물잔을 갖고 노는 것처럼. 알았슈? 네. 자꾸 읽으면 야, 에어컨디셔닝의 그 상승은 에어컨의 상승이죠. 에어컨디셔닝의 상승은 가속화시켰어. 그 밀봉된 상자의 그 건설을.
근데 밀봉된 상자는 뭐냐? 빌딩의 유일한 공기 흐름이 그 필터화된 어떤 아저씨의 닥트라고 하거든. 닥트. 이 에어컨 시설이 위에 이렇게 여기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 에어컨 있지? 네. 저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공기를 빨아들여. 얘가 그리고 공기를 뺐다가 저 바깥에 있는 공기를 갖고 와서 다시 시원하게 해서 여기 넣고 저기 다트 시설이라고 다트 시설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게 다트 시설이라고 그래. 그 에어컨의 어떤 필터화된 다트 시설을 통해서 어떤 공기 흐름, 빌딩의 공기 흐름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돈해부터가 뭔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의 필요는 없어. 오래된 빌딩을 봐. 뜨거운 기후에. 그 기후는 어떤 곳이냐? 선행사가 이제 장소니까 관계부사 웨어가 아니구나. 웨어가 아니구나. 웨더구나. 웨더. 잘못 봤네. 야, 다시. 오래된 빌딩을 봐. 뜨거운 기후에. 이것도 문장에 영향 안 끼치니까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부사절. 뭐뭐이든 아니든. 그것이 시슬리든 또는 마라케스든 테란이든 이런 뜻이야. 뭐뭐이든 아니든. 그 뜨거운 기후에 오래된 빌딩을 바라봐라. 건축가들은 이해했어. 그 그늘과 공기의 흐름과 어떤 밝은 색의 어떤 중요성을 이해했어. 꼭 온도를 조정하는 게 어, 에어컨만 있을 필요는 없어. 옛날에 어두운 색보다는 어떤 색이 더 시원해 보여? 어두운 색이 시원해 보여? 밝은 색이 시원해 보여? 밝은색. 어두운 색이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네. 밝으면 뜨거워 보이잖아. 아, 네. 그치? 그리고 그늘이 더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는 방향되어지겠다. 야, 더우면 남향이 해야 돼? 북향이 해야 돼? 북향. 북향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오리엔트가 방향되어지게 하다야. 그들은 빌딩을 방향되어지게 했어. 뭐 하기 위해? 시원한 산들바람을 포착하기 위해. 그리고 막기 위해. 최악의 어떤 열을. 오후의 최악의 열을. 그러니까 북향을 하게 하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들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은 만들었어. 두꺼운 벽과 함께, 그 다음에 흰색 지붕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 보면 산토리노? 아니 산토리니? 같은 데 보면 회색으로 회변죽으로 했잖아. 하얗게. 네. 씨발 검은색으로 발라봐. 존나 뜨거울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리고 이게 뭐냐? 텐성. 채광창과 함께 지붕 위에. 뭐 하기 위해? 어떤 공기가 흘러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누구든 몇 분을 턱선이라는 곳에 그 진흙벽돌집에서 몇 분을 보낸 누구든지 아직 안 끝났네. 또는 그 오래된 세빌레의 좁은 거리에서 걸었던 누구든지 알아. 이 건축 방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 알겠죠? 네. 이러한 건축 방식이 뭐야?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채광을 이용하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붕이라든가 벽에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야, 그죠? 이러한 의미 측면에서 에어 컨디셔닝은 여기 아까 나돈니 버릇에서 온리 대신에 저스트를 많이 써. 온리하고 저스트하고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컴마라든가 세미콜론을 쓰면 이게 벌써 대용해. 이해가요? 에어 컨디셔닝은 개인적인 편안함의 어떤 기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갑자기 뭐야 이거? 이게 어디 들어가냐? 하지만 이러한 지혜, 뭐에 관한? 어떻게 열을 다룰지에 관한 이러한 지혜는 축적되어졌어. 얘가 수세기의 실용적인 경험에 걸쳐. 이때 오버가 뭐뭐에 걸쳐 이런 뜻인 것 같고,
수세기 실용적인 경험에 걸쳐 축적된 어, 열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이러한 모든 지혜는 너무 자주 무시되어진다. 너무나 자주 무시되어진다. 알겠어? 네. 이러한 측면에서 에어컨디셔닝은 개인의 어떤 위로, 위안에 대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있는 기술이 집에서 몇 분을 보내본 사람 또는 이게 옛날 고대 도시겠지. 쉐빌레의 어떤 좁은 길에서 걸어봤던 어떤 누구도 알 거야. 이러한 건축 방식이 뭐야? 아까 그늘, 흰색, 그다음에 채광 이런 옛날식 건축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를 알 거야. 근데 하지만이 중요한 거잖아. 하지만 이러한 지혜들, 이러한 지혜들이 뭐야? 옛날 건축 방식이잖아. 에어컨디셔닝에 대한 얘가 어떻게 열을 다루는지. 근데 그것은 수백 년에 걸친 실용적 경험에 의해 축적된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 모두 무시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라는 게 뭐야? 결국 옛날 방식의 에어컨디셔닝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잊혀지고 있다는 거잖아. 무시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에어컨디셔닝은 어떤 개인적 편안함에 대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포게팅, 읽는 것에 대한 기술이다. 잊혀져가는 문장을 한번 다시 읽었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까지 세 번째 줄까지는 뭐냐면 요즘 얘기하는 에어컨디셔닝이야. 에어컨의 상승, 에어컨디셔닝의 상승. 그것은 가속화시켜 어떤 밀봉된 상자의 건축. 이건 밀봉된 상자라고 하는 거는 비유한 거야, 비유. 니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에어컨디셔닝은 밀봉된 게 아니야. 공기가 흘러가야 되고, 뭐, 이렇게 약간 통풍이 돼야 되는 에어컨디셔닝이고, 지금은 딱 아파트를 생각해봐. 이거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냐? 아니요. 안 틀잖아. 문을 닫아놓고 틀잖아. 왜? 문을 닫아놓는 대신 강제로 닥트라고 하지 않으세요? 에어컨디션이 천장에 이렇게 이만한 원통의 그 닥트가 있거든. 외부하고 연결된. 걔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라고. 공기를. 얘가 찬 공기를 에어컨에서 식혀가지고 들어왔다가 여기 뜨거운 공기를 닥트로 밖으로 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에어플로우라고 공기가 흘러가는 거. 근데 이게 현대식은 뭐야? 밀봉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옛날에는 문을 열어놓고 그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방향을 집을 틀어가지고 북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그 밀봉된 상자는 비유한 거고 지금 요즘 같은 사무실 야 여름에 선생님이 야 문 닫아 에어컨 키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집에서도. 그러면 그 밀봉된 상자는 뭐냐? 빌딩의 유일한 공기 흐름이 통과하는 곳이야. 뭐를? 그 필터로 된 어떤 닥트 시설을 에어컨에 이해갔죠? 네. 여기까지가 현대식이고 하지만 그것이 뭐야? 에어컨디셔닝이 반드시 이렇게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옛날 방식을 소개하는 거야. 이해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옛 빌딩을 바라봐라. 뜨거운 기후에 그게 시실리든 마라케스든 테헤란이든 이게 다 옛 도시인 거야.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주 이런 데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지. 건축가들은 이해해. 그늘, 공기 흐름, 그 다음에 밝은 색의 중요성을 이해해. 그들은 방향되게 해, 빌딩을 뭐 하기 위해? 시원한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 그리고 막기 위해. 오후의 최악의 열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은 어느 쪽을 향하게? 바람이 들어오는 쪽. 그리고 빌딩 방향은 북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들은 만들어 뭐를 가지고? 두꺼운 벽을 가지고. 벽이 두꺼워야 되지. 벽이 두꺼워야 뭐가 돼? 절연된다고 하지, 절연. 네. 요즘은 두꺼울 필요가 없어. 뭐가 있으니까. 가장 절연제가 뭐요?
외부와 차단시키는 게 절연제요. 네. 야, 전기를 차단하는 게 뭐요? 절연제요. 이해가? 옛날에는 외부의 뜨거운 공기를 절연시키려면 벽 두께가 얇아서 두꺼워야 됐어. 축구화요. 두꺼워야지. 근데 요즘은 그 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스티로폼. 스티로폼 집어넣으면 추운 겨울에 찬공기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반대로 안에 있는 찬 공기가 밖으로도 안 나가고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는 그 스티로폼이 없으니까 뭐 했어? 벽 두께를 가지고 했다고. 얘가? 네. 그러니까 그들은 만들어서 뭘 가지고 두꺼운 벽을 가지고 그리고 하얀 지붕. 야, 지붕이 까마면 햇볕 더 받지. 네. 하얘야 반사할 거 아니오. 그지? 그리고 이거 뭐야? 채광창을 가지고 그 문 위에 뭐 하기 위해? 공기가 흘러가는 걸 경량하기 위해. 그 진흙벽돌, 이것도 얘 도시인가 봐. 그 턱산의 어떤 진흙벽돌을 갖고, 진흙벽돌 집에서 몇 분을 보냈던 어떤 누구도 또는 그 좁은 길목, 그 쉐빌레의 좁은 길목에서 어떤 누구도 알아. 얼마나 자 이런 건축 방식이 작동을 하는지 여기까지는 칭송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건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리고 네. 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네. 하지만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지혜들이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이 컴마가 부연 설명이라고 알겠어? 대부분 어떻게 된 거야? 수백 년에 걸친 어떤 실용적 경험에 의해 축적됐던 건데 그 지혜가 요즘은 너무나 무시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요즘은 여기서 이제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여기까지는 칭송하다가 요즘은 무시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뭐야 무시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에어컨디셔닝은 어떤 개인 편안함의 어떤 개인적 편안함의 어떤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어떤 잊혀져가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이해가요? 네. 힘들어 씨. 근데 거기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과정에서 뭐를 가지고 어떤 발명을 가지고 너는 우연히 마주친다. 인카운터가 뭐야? 우연히 마주친다. 어떤 벽돌벽과 우연히 마주쳐. 비유한 것 같아, 비유. 어떤 벽돌벽의 어떤 교환과 우연히 마주친다. 벽돌벽의 저항이라는 건 저항이 강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딱 봐도. 강해요. 강한 저항인 것 같아. 언제 네가 너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원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쁜 거니 좋은 거니?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지? 그지? 근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음. 언제 문제가 생겨? 어떤 발명에 문제를 풀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거죠. 네. 일반적 과정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발명에 문제가 있을 때 발명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항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저항. 그러한 논리적 사고는 선형의 일종의 과정이야. 선형의 과정이야. 선형의 과정이라면 알아볼라.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선형의 과정이래. 다시 여기서 이거만 기억하면 돼. 논리적 사고는 선형의 과정이다. 일종의 선형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a type of, a kind of, a sort of가 일종의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것은 사용해 우리의 추론 기술. 뭐 하는 기술? 추론하는 기술. 논리니까 추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3단론법 들어봤어? 변증법 이런 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잘 작동해. 언제? 우리가 작동하고 있을 때 아프레이트도 운영하다 작동하다야.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세 분야. 우리가 경험했던 거세 분야. 이게 무엇으로 해석이 돼야 한대?
안 되지. 그러니까 네. 100% 뭐야? 관계대명사 왓이야. 의문사 왓이 아니라. 저 앞에 오픈 예? 전치사. 어분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기로 돼 있어? 명사, 상당, 어구가 오게 돼 있어. 동명사. 에? 뭐, 명사. 근데 이거 명사절이 왔잖아. 명사절 중에 무슨 절? 왓. 관계대명사 왓이라고. 관계대명사 왓하고 의문사 왓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뭐뭐하는 것과 무엇은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 해석으로만 되는데 관계대명사 왓은 뭐뭐하는 것이고 의문사 왓은 무엇이란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정확하게 둘 다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 둘 다 되는 거야. 이해가요? 네. 다시 이것은 잘 작동이 언제? 우리가 작동할 때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분야 또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현재 완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의 분야라고. 이해가? 동격이 어부는 아니고 그냥 뭐뭐의 대안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바뀌잖아. 이런 거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빈칸 문제가. 다음 밑줄 친 이 글이 들어갈 곳 해가지고 꼭 이런 곳에서 바뀐다고. 우리가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나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선형적 사고, 아까 선형적 사고는 뭐하고 같았어? 논리적 사고가 같았잖아. 네. 논리적 사고는 부족하게 된다. 부족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폴숏이야, 폴숏. 컴업숏도 폴숏이야, 부족하게 되다야. 알겠어요? 네. 뭐 할 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다룰 때 그게 발명품도 마찬가지나 발명도 새로운 거잖아.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학습한 거, 오랜 경험을 통한 것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 왜? 변증법으로 다 해결이 돼. 이해가? 네. 근데 새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있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논리로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선형적 사고라든가 논리적 사고로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반면,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칸 두 개 쳐놓고, 각각 이 빈칸에 들어갈 접속 부사를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한편, 창의성이라는 거, 분명, in definition이 무슨 뜻이야? 당연히, 분명, 창의성이라는 건 포함한다.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어디로의 적용이야? 애플리케이션 to 하면 어디로의 적용이라고. 이게 이 to가 어디서 온 거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명사에 붙어서 온 거야. 그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야. 창의성이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한 그 개념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야.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 같아. 창의성이라는 것은 포함한다. 그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과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그 개념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 같아. 네. 그죠? 이를 위해 당신은 가장 효과적이 될 거야. 만약 당신이 작동하는 것을 학습한다면 저번에 얘기했어. 어떤 방식으로가 in a way, in a manner, in a fashion이라고. 이해가? 네.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 배운다면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선형적이라는 말은 formal이야, formal. 한마디로 격식을 차린 이런 뜻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걸 나올 거 아니야. 비선형이 뭐란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은 방식이겠지. 창의적인 방식, 격식을 차리지 않는 방식은 뭐야? 창의적인 방식. 이해가죠? 또는 혁신적인 방식, innovative. 그죠? 그 다음에 진보적인 방식, progressive. 이해가요?
새로운 방식, 창의적인 방식,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 나서 쓸 수는 있잖아. 즉,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라. 다르게 말하면,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형의 방식. 아까 선형의 방식이 뭐라고 했어? 논리적 사고라고 했지? 틀에 박힌 사고. 얘가? 네. 형식적인 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그리고 keep ing가 뭐야? 계속 못마다지. 네. keep은 동명사를 목적지. 계속 못마다. 계속 떠올려. 커머비드가 뭐야? 떠올리다 제안하다지. 기법을. 어떤 기법? 이미 알려진 기법을 계속 떠올려. 이게 바로 선형의 방식 아니야. 그게 논리적 사고인 거고. 이해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이해가요? 물론 이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선형과 비선형. 선형이라고 하면 논리적 사고 방식이고 기존에 해왔던 형식적인 방식이고 알겠어? 틀에 박힌 방식이고 루틴이란 말이야. 그리고 비선형식 방식이라는 건 창의적인 방식이고 혁신적인 방식이고 진보적인 방식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작동해 익숙한 문제. 익숙한 문제가 뭐야? 선형의 방식이고 논리적인 방식이고 틀에 박힌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그건 논리적인 사고야. 하지만 아까 솔숏이 뭐라고 했어? 부족하게 된다고 했지? 네. 뭐 할 때? ing 뭐뭐 할 때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 그 다음에 이게 관계대명사야? 네. 그러면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거 뭐뭐에 대해서가 이 뜻이잖아, fu가. 그럼 위치는 앞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거잖아. 관계대명사라는 건 이름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 같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가 되는 거야.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되어져. 뭐 하기 위해? 떠올리거나 제안하기 위해. 뭐를?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해가요? 응. 네. 그러니까 플렉서블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플렉서블은 유연한. 그리고 진보적인 영어로 뭐야? 프로그레스. 응. 프로그레시브야. 또 같은 건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고. 네. 이노베이티브 여기 나왔네. 이노베이티브 나왔고 뭐 이런 거 계속 줄줄이 쓰는 거야. 근데 논리적인 거는 선형이 했잖아. 그러면 이건 포멀 뭐 한 거야? 포멀. 여기 이건 캐주얼이야. 캐주얼. 캐주얼. 들어봤죠? 네. 캐주얼. 포멀. 컨서버티브.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말들 계속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두정고에서 단어 갖고 많이 낸다고 하면 이런 거 갖고 많이 낼 거야. 이 캐주얼이 크리에이티브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치? 이쪽 관련된 거지. 약간 탄력성 있고, 플렉서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캐주얼, 일상적인, 편안한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쪽은 약간 포멀 공식화된 거고, 그죠? 논리적인 거고, 선형이고, 이건 비선형이고, 그죠? 보수적이고. 한국말로 먼저 떠올려봐. 뭐가 있는지. 그리고